좀 전에 보셨던 등록전환도 아까 신규 등록과 다 마찬가지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기간은 며칠? 60일 다 공통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기간은 60일이고 그 다음 역시 등록전환을 신청할 때 이미 지적소관청이 관련 서류를 가지고 있을 때 별도로 서류 제출하실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적소관청 확인으로 서류 제출 가름할 수 있다. 그럼 별도로 보지 않더라도 다 공통이에요. 자, 87페이지예요. 87페이지에 이제 토지 이동 중에서 분할입니다. 분할. 분할은 반드시 한 필지 이상은 새로 발생해요. 발생하고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필지는 면적과 경계가 줄어들죠. 따라서 당연히 토지 이동입니다. 기존 필지는 토지 표시가 변경이 되는 거고 그 다음 한 필지 이상은 반드시 새로 발생하니까 당연히 분할도 토지 이동입니다. 그럼 분할에서 역시 여러분들 신경 써서 보셔야 될 것은 그게 양가로 이번에 87페이지에 양가로 이번에 분할 신청 대상 토지입니다. 자, 이 부분은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자, 우리 토지 이동 중에서 분할인데 분할은요. 원칙은 임의적이다라는 즉 분할 신청할 수 있다라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토지 소유자의 의사결정이 중요해요. 내 토지 분할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분할은 원칙은 임의적이다. 분할 신청할 수 있다는데 예외적으로요. 의무적 즉 기간은 얼마? 60일 이내에 분할 신청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 잘 보셔야 돼요. 한 필지 일부가 형질 변경되었을 때 이때는 사유 발생일로부터요. 60일 이내에 분할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른 건 다 분할 신청할 수 있던데.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어디서 배웠느냐면요. 지목에서요. 지목에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과수원이나 왜 우리 과수원에 집을 지었어요? 과수원에 집을 지으면 주거용 건축물 부지는 지목을 뭐로 설정하셔야 된다고 돼 있죠? 대로. 주거용 건축물 부지는. 그럼 한 필지는 지목이 반드시 하나여야 되거든. 그럼 지목을 대로 설정하시려면 뭐 하셔야 돼요? 분할하셔야 돼요. 이해하시겠죠?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과수원에 집 지은 경우 생각하시면 돼. 한 필지 일부 형질 변경, 과수원에 집 지은 거 생각하시면 된다고. 그때는 사유 발생하면요. 60일 이내에 분할 신청하여야 한다는. 왜냐하면 한 필지는 지목이 반드시 하나여야 되는데 우리 주거용 건축물 부지는 법에서 지목을 대로 설정하도록 돼 있거든. 이해하시겠죠? 네. 자, 됐어요. 분할. 다른 건 하실 거 없어요. 이제 합병으로 넘어갑니다. 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88페이지에) 자, 항상 분할과 합병은 이제 세트로 등장해요. 합병. 이번에는 이제 토지를 말 그대로 합친다 이 말이죠. 그러면 합병은 반드시 한 필지 이상은 소멸을 해. 한 필지 이상은 소멸합니다. 뭐 예를 들어 세 필지를 하나로 합친다. 그럼 두 필지는 소멸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한 필지 이상은 소멸.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필지는요. 합병을 하게 되면 면적과 경계가 늘어난다. 그죠? 이해하시겠죠? 예, 따라서 합병 당연히 토지 이동 사유입니다. 자, 그럼 합병에서 역시 분할과 비교하시면서 합병도 원칙은 임의적이다. 임의적. 다만 예외적으로 사유 발생일로부터 역시 기간은 며칠? 60일 이내에 합병 신청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더라.
자, 먼저 우리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아파트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공동주택 하면 아파트. 여러분 아파트 우리 토지, 아파트도 당연히 토지가 있잖아요. 그 토지는 혼자서 개인으로 단독으로 권리를 소유권을 가지는 겁니까? 아니면 공동으로 가지는 겁니까? 공동. 그러니까 여러 사람의 이익과 관련이 있다 이 말이지. 여러 사람의 이익, 즉 공익, 여러 사람의 이익과 관련이 있으니까 이때는 사유 발생하면 60일 이내에 합병 신청해 말이죠. 합병도 원칙은 임의적 합병이에요. 합병 신청할 수 있다. 근데 소유자의 의사결정이 중요해. 내가 합병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건데, 다만 이렇게 공익과 관련이 있을 때는 그때는 사유 발생하면 며칠? 60일 이내에 합병 신청하여야 한다. 공익과 관련이 있다 이 말이지. 그 다음 도로나 제방, 하천, 뭐 법에서 국어 등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시니까 외우실 필요 없고. 자, 여러분 도로나 제방, 하천, 국어, 토지의 지목들인데요. 어떤 특정 개인 사익과 관련되어 있는 지목입니까? 아니면 공익과 관련되어 있는 지목입니까? 공익. 이해하시겠죠? 법의 취지 아시겠죠? 얘들은 전부 다 공익과 여러 사람의 이 공익과 관련이 있더라 이 말이지. 그러니까 얘는 사유 발생하면 60일 이내 합병 신청해 이 말이지. 내용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네. 이해만 하시면 돼요. 이 부분은 제가 외우라고 하는 부분만 외워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교재 88페이지에 양가로 이번에 합병의 제한이라고 나오는 거 찾으셨나요? 네. 자, 칠판을 통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자, 합병의 제한, 즉 다른 말로 하면요, 합병의 요건입니다. 일단 토지를 합병하시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한 필지 성립 요건부터 충족을 하셔야 돼. 한 필지가 될 수 있어야 당연히 토지를 합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한 필지 성립 요건 6가지 반드시 암기를 좀 해 주시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두 문자만 적습니다. 소, 등, 축, 지지지. 소, 등이 축축하면 지지지 만지지 마라 이렇게. 소, 등, 축, 지지지. 외워주셔야 돼요. 그럼 소가 뭐냐면 소유자 동일. 소유자가 다르면 절대로 한 필지가 될 수 없습니다. 그 다음 등은요. 등기 여부 동일. 둘 다 등기돼 있든지 둘 다 등기 안 돼 있든지 그래야 합병할 수 있습니다. 등기 여부 동일. 그 다음 축, 축척 동일. 축척이 서로 다르면 도면을 작성할 수가 없어요. 한 필지가 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축척이 동일해야 됩니다. 그 다음 첫 번째 지는요. 지번, 부여, 지역 동일. 즉 소재가 같아야 된다. 하나는 남구에 있고 하나는 동구에 있어요. 절대로 한 필지가 될 수 없죠. 따라서 당연히 합병할 수 없습니다. 지번, 부여, 지역 동일. 그 다음 두 번째 지는요. 지목 동일. 아까 한 필지는 반드시 지목이 하나여야 된다. 따라서 당연히 지목이 서로 다르면요. 합병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지는요. 집안 연속. 토지가 붙어 있어야 된다. 이해하시겠죠? 이해도 하시고 암기해 주셔야 돼요. 네, 소등축, 지지지. 자, 기본적으로 이제 한 필지 성립 요건 충족하셔야 되고 여기다가 AND입니다. 그러니까 위의 요건은 반드시 필요 조건이에요. 한 필지 성립 요건 충족하셔야 되고 여기다가 AND. 권리관계 요건도 충족을 하셔야 돼. 한 필지 성립 요건은 필수고 AND 권리관계 요건도 충족이 되어야 토지를 합병할 수 있습니다. 자, 사실 이 권리관계 요건은 나중에 등기법에 가시면 이 등기법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등기법에 가시면 그때 좀 자세하게 배우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여러분들은 제가 결론만 말씀을 드립니다. 나중에 이 부분은 이제 등기법에서 공통으로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등기법에서 그 원리와 이유를 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대로 넘기도록 해요. 아직 등기법을 안 했으니까. 자, 그래서 결론만 말씀드립니다. 소유권 등기, 용의권 설정 등기, 그 다음 창설적 공동저당 설정 등기, 그 다음 마지막이 동일한 신탁 등기. 네 가지 소용창신 핵심 되는 음절입니다. 핵심 음절이에요. 소용창신. 일단 암기, 선암기 후에 나중에 이건 등기법 가서 배우세요. 자, 소유권 등기. 당연히 이제 우리가 토지 합병하시려면 이제 무슨 이야기냐면 토지 합병하시려면 일단 합병하고자 하는 그 토지의 등기부부터 열람해 보셔야 돼. 한 필지 성립 요건은 기본적으로 충족되셔야 되고 토지 합병하려면 등기부 해당 토지 등기부 열람해 보시고 각각 예를 들어 X토지, Y토지를 합병하려고 한다. 그럼 X토지, Y토지 소유권 등기, 소유자 아까 같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소유권 등기. 그죠? 그 다음 용의권 설정 등기. 용의권이라는 게 이제 쓰는 권리, 여러분 용의권 뭔지 아시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까지. 제가 왜 용의 물권이라고 적지 않은 이유는 임차권 때문에. 임차권은 물권이에요, 아니에요? 임차권은 물권 아니에요. 다만 쓰는 권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 임차권까지 포함해서 뭐라고 한다고요? 용의권 설정 등기. 그 다음 창설적 공동저당이라고 하는 게 이제 공동저당이라는 게 나중에 민법에서 배우실 거예요. 돈은 한 번 빌리는데 부동산은 여러 개를 한꺼번에 저당을 설정합니다. 그걸 뭐라고 해요? 공동저당. 하나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부동산은 몇 개 이상? 2개 이상. 2개 이상을 한꺼번에 저당을 설정해요.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공동저당. 그것도 한꺼번에 저당을 설정하는 것을 창설적 공동저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창설적 공동저당. 그 다음 합병하는 그 토지에 동일한 신탁 등기. 이 등기가 되어 있으면 합병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어. 합병하려는 토지 등기부를 열람해보고 이 등기가 되어 있으면 합병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 없는데 법에서 요 외에 소용창신 요 이외에 법에서 이렇게 규정되고 있어요. 이외에 권리 등기가 있으면 합병할 수 없다는 합병 불가. 일단 법의 규정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가령 합병하려는 토지가 X토지, Y토지 두 토지를 합병하려고 해요. 그럼 기본적으로 소등축 주지지 얘는 당연히 충족 되셔야 되고. 그럼 이제 등기부 열람을 해보셔야 돼요. 근데 소유권 등기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용의권 설정 뭐 이런 것들은 돼 있는데 문제는 가령 X토지에 가압류 등기가 돼 있어. 그 소유자가 돈 안 갚아서 X토지에 가압류 등기가 돼 있어. Y토지에 가압류 등기 안 돼 있어요. 자, 합병할 수 있다 없다? 없다를. 법에서 이렇게 규정두고 있다고요. 이거 외에 다른 등기가 있으면요. 합병 못합니다. 합병하려는 토지 등기부 열람해보고 이 권리 등기 이외에 다른 등기 있으면 합병 못한다고. 자, 그럼 이해를 잘하셨는지 물어볼게요. 자, X토지에도 가압류 등기 돼 있어요. Y토지에도 가압류 등기 돼 있어요. 합병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네, 그래도 안 돼요. 그래도 안 돼. 속으시면 안 돼. 이거 외에 다른 등기가 존재하는 순간 말소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합병 못해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네. 예를 들어서 만약에 가처분 등기가 돼 있다. 합병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말소하지 않은 상태는 합병 못해. 이해하시겠죠? 네. 그래서 일단은 외워주세요. 나중에 이 원리는 등기법에 가서 배우십니다. 일단은 외워주세요. 소용창신 이 이외에 다른 등기가 돼 있으면 합병하려는 토지 등기부를 우리 합병하려면 반드시 토지 등기부 열람해 보셔야 되거든. 근데 이거 외에 다른 등기가 돼 있으면 말소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합병 못한다는. 되셨나요? 예. 네. 그래서 교재 그 88페이지에 양가로 이번에 합병에 제한 읽어보지 마세요. 괜히 헷갈려요. 헷갈립니다. 그냥 제가 칠판에 적은 요 내용으로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 외에 다른 등기가 있으면 합병 못한다.
자, 됐습니다.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90페이지. 90페이지. 5번의 지목 변경. 말 그대로 지목만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역시 토지 표시 중에서 뭐라도 바뀌면 토지 이동이니까 지목 변경 당연히 토지 이동 사유에 해당하죠. 그럼 지목 변경에서 역시 뭐 봐두셔야 되냐면 양가로 2번 지목 변경 대상 토지. 자,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양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 우리 국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토지 형질 변경 공사가 준공된 경우 줄 꺼놓으세요. 형질 변경 공사가 토지의 형질 변경 공사가 준공된 경우, 특히 준공된 경우, 즉 공사 끝나고 지목 변경 신청하는 겁니다. 제가 일반인 분들이 거의 대부분 잘못 알고 계세요. 여러분, 지목 변경부터 하고 토지 형질 변경 공사하는 겁니까? 아니면 형질 변경 공사 끝나고 지목 변경 신청하는 겁니까? 끝나고 하는 거예요. 지목 변경부터 하고 토지 형질 변경 공사하는 거 아니에요. 공사 다 끝나고 준공되고 지목 변경 신청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런데 동그라미 3번 보세요. 동그라미 3번. 그 양가로 2번에 동그라미 3번요. 지목 변경 대상 토지. 도시개발 사업 등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업 시행자가 공사 준공 전에 줄 꺼놓으세요. 공사 준공 전에 토지의 합병을 신청하면서 지목 변경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는 예외다는.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옆에다가 적어두세요. 원칙이라고. 동그라미 1번 옆에다가 원칙. 동그라미 3번 옆에다가 적어두세요. 예외라고. 역시 도시개발 사업 등 다시 이야기하면 토지개발 사업 특례입니다. 그래서 그 예외에다가 토지개발 사업 특례라고 동그라미 3번 예외에다가 토지개발 사업 특례라고 메모해 주세요. 자, 여러분 토지개발 사업 공익을 위한 사업이다 그죠? 예,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특례가 있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이것까지 해서 3가지 나왔어요. 배운 순서대로 하면 제일 먼저 어디서 나왔어요? 아까 지번에서 역시 공사가 준공되기 전에 미리 지번 부여할 수 있다. 토지개발 사업은 공익을 위한 사업이니까 번호 미리 부여해두면 편리하거든. 다만 지번을 미리 부여할 수 있는데 특례예요. 미리 부여할 수 있는데 뭐에 따라서 지번 부여해야 된다? 사업 계획도에 따라서. 사업 인가서 X라고. 전체적인 그림이 있어야 된다. 북서에서 남동 방향으로 순차적으로 지번 부여하려면. 그래서 사업 계획도에 따라서 지번 미리 부여할 수 있다. 그럼 특례 그거 하나. 그 다음 좀 전에 첫 시간에 했잖아요. 또 특례 뭐 있었어요? 원래 토지이동 신청은 누가 하셔야 돼? 누가 지적소관청에 토지이동을 신청하셔야 돼요? 소유자가. 그런데 토지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전속적으로 오로지 누가? 사업 시행자만이 토지이동을 신청한다. 두 번째 특례. 그 다음 또 특례 나왔네요. 지목 변경. 원래는 공사 끝나고 지목 변경 신청하는 건데 토지개발 사업은 특례입니다. 공익을 위한 사업이라서 공사가 준공되기 전에 미리 합병 신청하면서 지목 변경도 신청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둔다. 아시겠죠? 그래서 원칙은 공사가 끝나고 지목 변경, 동그라미 1번이 원칙이다. 공사가 끝나고 지목 변경 신청하는데 우리 토지개발 사업은 공사가 준공되기 전이라도 합병 신청하면서 토지이동을 지목 변경도 신청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 뭐 동그라미 2번은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이 된 경우. 여러분 우리 지목이라고 하는 것이 토지의 이용 용도에 따른 분류거든요. 그래서 토지의 용도가 변경이 되면 당연히 지목 변경 신청 대상이고 중요한 것은 여기서 동그라미 2번에서 중요한 것은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이 되더라도 지목 변경 대상이다. 무슨 이야기냐면 어떤 건축물이 있는데 얘가 창고예요. 그러면 지목이 뭐죠? 창고가 있는 부지 지목이 뭐예요? 창고용지. 창고용지인데 이 건축물의 용도 변경을 합니다. 물론 허가받아서 용도 변경을 합니다. 가령 집으로요. 건축물의 용도를 이제 집으로 용도를 바꿨어요. 주택. 예. 그러면 지목 뭐로 바꿔주셔야 돼?
대로.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이 되더라도 지목 변경 대상이다라는 거 유의하셔야 돼. 자, 다시 우리 지목 변경. 첫 번째 지목 변경의 그 대상 토지입니다. 첫 번째 공사가 원칙은 공사가 끝나고 지목 변경 신청하는 거예요? 아니면 지목 변경부터 하고 공사하는 거예요? 끝나고. 그래서 공사가 준공된 후에 지목 변경 신청하는 거다. 다만 토지개발 사업은 특례다. 그래서 공사가 준공되기 전에 미리 합병 신청하면서 지목 변경도 신청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 토지의 동그라미 2번 아까 토지의 용도가 변경이 된 경우에는 당연히 지목 변경 대상이고요. 중요한 것은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이 되더라도 지목 변경 대상이다라는 거. 되셨죠? 네, 그 부분만 체크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91페이지에 6번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 이걸 일명 해면성 말소라고 합니다. 토지가 바다가 됐다는 거죠. 자, 제가 아까 여러분 토지 우리 이동 신청 토지 표시가 바뀌면 소유자가 신청을 한다라고 했죠. 어디에다가? 예, 지적소관청에 신청을 하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자고요. 일단 이해를 하셔야 그래야 암기가 돼요.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바닷가에 지금 토지를 하나 소유하고 있어. 근데 이제 바닷물이 들어와서 영구적으로 빠져나가지 않는 거예요. 뭐 지형 변화 등으로 바닷물이 들어와서 영구적으로 빠져나가지 않아요. 그럼 이제 토지가 없어졌다 그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지금 바닷가에 토지 가지고 계신데 바닷물이 들어와서 이제 영구적으로 안 빠져나가. 알아서 소유자가 지적소관청에 등록 말소 신청 여기 혹시 하실 분 계신가요? 안 하신다 이 말이에요. 내 토지가 지금 바다가 돼서 스스로 알아서 신청하실 분 안 계신다고요. 그래서 미리 우리 등록 말소의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이 특이합니다. 그래서 시험에 잘 나와요. 지적소관청이 해당 토지 소유자에게 사전 통지해주는 절차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만 포기하시고 나한테 지적소관청에 등록 말소 신청해주세요 라고 사전 통지해주는 절차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토지동은 이런 절차, 사전 통지 절차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얘만 있는 특이한 절차다. 그래서 출제자들이 당연히 여러분 내고 싶어 하겠죠. 사전 통지 절차가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그럼 소유자가 아까 지적소관청에 신청을 하는데 다른 토지동은 아까 신청 며칠 이내 해야 돼요? 60일. 얘는 지금 너무 슬퍼. 30일간 슬퍼할 시간을 더 줘요. 너무 슬프니까. 그래서 며칠 이내 신청해야 된다? 90일. 신청을 하는데 90일 이내 신청하셔야 된다.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주로 이제 이 부분에서 등록 말소는 이 부분에서 시험에 내요. 일단 사전 통지 절차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통지받고 90일 이내, 다른 건 다 60일 이내 신청하는데 얘는 90일 이내, 30일간 슬퍼할 시간 더 준다라고. 아니, 물론 법에서는 규정만 두고 법은 이유는 이야기 안 해요. 항상 모든 법은요 그냥 규정만 두고 있고 그 법 규정의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법의 취지는 충분히 슬퍼할 시간을 더 주는구나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 뭐냐면 여러분 원래 토지이동을 소유자가 신청하게 되면 지적소관청이 고생하죠. 소유자가 신청하니까 소관청에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고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수수료 내셔야 돼. 원래는 다. 물론 수수료 부분은 우리 시험 범위에서 제외가 됐으니까 여러분들 시험에 나오진 않는데 수수료 부분은 시험에 안 나와요. 예, 그래서 제외가 돼서 나오진 않는데 원래는 이제 다 수수료 내셔야 되는데 등록 말소는 수수료 낼까요? 안 낼까요? 안 내요. 지금 슬픈 사람한테 무슨 수수료 받아. 아시겠죠? 예.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런 법의 우리 규정 전체적인 취지를 봤을 때 얘는 90일로 한 이유가 슬퍼할 시간을 좀 더 주는구나.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지적소관청에서요. 지적소관청에서 등기 촉탁하고 당연히 다 등기 촉탁합니다. 얘도 지적소관청에서 지적공부 정리하고 나면 아까 지적공부 한번 적어볼까요? 정리하기 전에 뭐 작성한다? 결의서. 무슨 결의서? 소유자 정리 결의서예요? 토지동 정리 결의서예요? 아, 토지동. 지금 등록말소 없어졌거든. 소멸, 토지동. 그러니까 무슨 결의서? 토지동 정리 결의서 작성하고 지적공부 정리해요. 그러면 이제 등기 촉탁, 등기 관서에 당연히 등기 촉탁합니다. 아까 촉탁 의무 있다. 그럼 촉탁 의무 있어요, 없어요? 이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뭐만 없다? 신규 등록만 등기 촉탁 대상 아니다라고요. 이건 당연히 등기 촉탁합니다.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배우실 거예요. 무슨 등기 촉탁하느냐? 멸실 등기. 나중에 여러분들 우리 말소 등기가 있고 멸실 등기가 있거든요. 멸실 등기는 부동산이 없어지면 무슨 등기 한다고요? 말소가 아니라 무슨 등기? 멸실 등기예요. 부동산이 없어지면. 지금 부동산이 없어진 거거든. 그러니까 멸실 등기. 나중에 또 물어보면 여러분들 말실 등기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 그런 등기는 없어요. 말소면 말소고 멸실이면 멸실입니다. 예. 이 경우는 이제 멸실 등기 촉탁합니다. 그러면 우리 등기소에서 아까 등기 끝나고 나면 뭐 한다고 그랬어요? 완료 통지. 기억나시죠? 완료 통지. 그러고 소관청에 뭐 한다고 그랬어요? 소관청이란다. 소유자에게. 제가 소관청이라고 말 실수했어요. 소유자에게. 제가 말 실수했지만 여러분들은 알아들으셨죠? 소유자인지 아셨죠? 오표시 무효의 원칙. 자, 정리 결과를 통지해 주는데 중요한 건 소유자에게 결과 통지해 주는 거는 당연한데요. 우리 등록 말소의 경우에 지적소관청은 다른 데도 결과 통지를 해줘요. 어디에? 공유 수면 관리청이에요. 공유수면 관리청에도 결과 통지를 합니다. 둘 다에게 결과 통지해 준다고요. 그래서 소유자 및 공유수면 관리청이에요? 아니면 소유자 또는 공유수면 관리청이에요? 밑이에요. 둘 다에게. 지적소관청에서 오늘 컨디션 보고 오늘은 왠지 소유자에게 통지해 주고 싶냐면 소유자에게 하고 오늘은 왠지 공유수면 관리청에 통지하고 싶다. 그러면 공유수면 관리청에 통지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둘 다에게. 원래는 소유자에게 통지해 주는 거 그건 당연한 거고 우리 등록 말소의 경우는 특이하게도 어디에도 결과 통지를 해준다고요? 공유수면 관리청에. 이유는 뭐냐면 관할이 바뀌었음을 알려주는 의미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지적소관청 관할이 아니거든. 토지가 바다가 돼버렸으니까. 아시겠죠? 네. 자, 일단 91페이지에 교재 좀 체크 좀 하고 가요. 시험에 잘 출제됩니다. 이 부분. 그 양가로 이번에 등록 말소 절차 찾으셨나요? 네, 거기 동그라미 1번 보시면 말소 통지라고 돼 있는 부분 보이시죠? 동그라미 1번 말소 통지 줄 끊으시고 밑에다가 사전 통지라고 적어주세요. 이거 사전 통지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전 통지. 그래서 다른 토지동에는 없는 사전 통지 절차가 있다라는 거 특이하다 그죠? 그 다음에 그 동그라미 2번 굵은 글씨 돼 있다 그죠? 다른 건 다 60일인데 우리 앞에서 보신 건 다 60일인데 얘만 며칠? 90일. 그죠? 90일. 그 다음 92페이지에 일단 양가로 4번부터 먼저 보세요. 양가로 4번. 동그라미 1번 보세요. 92페이지에 양가로 4번에 동그라미 1번.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말소 또는 회복 등록을 한 때는 그 정리 결과를, 자, 줄 끊으세요. 정리 결과를 토지 소유자 및 해당 공유수면 관리청 다 줄 끊으세요. 토지 소유자 및
해당 공유수명관리청에도 통지한다. 소유자에게 통지하는 건 다른 토지 등도 다 마찬가지예요. 다른 토지 등도 소유자에게 결과 통지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근데 얘는 특이한 게 어디에도 통지해 준다? 공유수명관리청. 이걸 여러분들 시험에 뭐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바꾸기도 하고 뭐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바꾸기도 하고 시도지사로 바꾸기도 하고 별짓을 다 해요. 공유수명관리청 대신에. 이제 찾아내실 수 있겠죠? 이해하셔야 됩니다. 관할이 바뀌었음을 알려준다. 그래서 공유수명관리청에도 결과 통지를 한다는 거. 자, 그 다음에요. 우리 등록 말소는요. 신청이 당연히 원칙이죠. 등록 말소뿐만 아니라 우리 토지이동은 직권주의 의미 오해하시면 안 된다고. 신청이 원칙이다. 누가 신청한다고요? 소유자가 신청하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지적은 직권주의니까 그럼 소유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직권이 발동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래서 예외적으로 거꾸로 적었네. 신청이 원칙이고 이제 직권 이게 예외다를. 이건 다른 토지등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토지등도 마찬가지. 우리 신규 등록도 마찬가지. 신규 등록도 누가 신청하는 게 원칙이야? 소유자. 소유자가 신청하지 않을 때는 지적은 직권주의니까 소관청에서 조사해서 등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다른 토지등 다 마찬가지예요. 등록 말소도 마찬가지지. 신청이 원칙이고 90일 이내에 신청하셔야 되는데 신청하지 않으면 지적소관청이 직권 발동된다. 그래서 토지등 현황 조사 계획 수립하고 토지등 현황 조사부 작성하고요. 이제 토지등 정리결의서 작성하고 지적공부 정리합니다. 그런데 이제 얘랑 비교를 하셔야 된다고. 회복 등록. 무슨 이야기냐면 이번에는 바다가 다시 또 토지가 됐네. 바다가 다시 또 토지가 돼서 회복 등록. 회복 등록은요. 회복 등록은 자, 신청. 여러분 그거 아세요? 토지가 바다가 됐어. 그러면 그 소유권은 어떻게 됩니까? 원칙적으로 소유권은요. 토지가 바다가 되버리면 소멸합니다. 여러분 아마 뭐 민법이나 개론에서 이런 내용들 나올 건데 우리 토지가 바다가 됐다. 포락지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포락. 그럼 그 물건이 없어져 버리니까 물권이라고 하는 것은 물건에 대한 권리거든. 물권. 그 소유권 물권이거든. 그 물건이 없어지면 당연히 그 권리는 다 소멸합니다. 이해하시겠죠? 원칙적으로 당연히 권리는 소멸해요. 예. 자, 따라서 소유권 소멸하니까 신청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 아까 신청은 누가 하는 거라고요? 소유자가 하는 건데. 잘 생각하세요. 이제 토지가 있다가 바다가 돼버렸어. 그래서 소유자가 등록 말소 신청을 합니다. 신청하지 않을 때는 직권이 발동되는 거고. 근데 이번에는 다시 바다가 또 토지가 돼버렸다는 거야. 지형 변화로 다시 또 토지가 됐어. 그럼 소유권이 이미 소멸했단 말이에요. 따라서 소유자 신청 이제 돼야 안 돼. 소유권이 없는데 소유자 신청 돼야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이때는 오로지 직권에 의한 회복 등록만 가능하다는 거. 비교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회복 등록만 특이하다 이 말이에요. 신청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자, 그 부분 체크만 하고 넘어가요. 거기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지적소관청은 92페이지 맨 위에 양가로 3번 말소된 토지의 회복.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지적소관청. 자, 행위주체 보세요. 지적소관청. 말소된 토지가 지형변화 등으로 다시 토지로 된 경우에는 이를 회복 등록할 수 있다. 행위주체가 누구예요? 지적소관청. 여기에 소유자 신청이란 말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양가로 3번에 말소된 토지의 회복 있잖아요. 거기다가 화살표 해두시고 요거 적어놓으세요. 신청 X, 직권 O, 동그라미 이렇게. 회복 등록은 소유권까지 같이 회복이 되는 게 아니니까 원칙적으로. 원래 토지이동 신청은 소유자가 해야 되는데 소유권이 회복되는 것은 아니니까 소유자 신청하는 게 아니라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회복 등록을 한다는. 여러분 왜 민법에 보시면 무주의 부동산은 국유로 한다 이런 내용 아직 안 배우셨나요? 배웠어요. 예. 무주의 부동산은 주인 없는 부동산은 국유로 한다. 그러니까 소유권이 회복되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소유자 신청 당연히 안 되지. 아시겠죠? 예. 자, 94페이지. 어, 7번에 등록사항 정정인데 우리 등록사항 정정 파트는 제가 이제 칠판에 좀 적어서 설명드리고요. 이 칠판 내용으로 좀 가름할게요. 자, 먼저 토지 표시 정정. 우리 지적공부에 등록된 사항은 두 가지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그죠? 하나는 토지 표시, 또 하나는 뭐? 소유자. 그래서 토지 표시 정정과 소유자 정정으로. 하나는 토지 표시 정정, 또 하나는 뭐예요? 소유자 정정. 자, 먼저 토지 표시 정정 원칙. 지적공부에 등록된 사항이 잘못 등록이 돼 있어서 이걸 시정, 바로잡는 것을 등록사항 정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정정은 당연히 누가 신청하느냐? 항상 우리 지적 직권주의 신청이 원칙입니다. 누가 신청합니까? 소유자. 누구에게 신청한다? 지적소관청. 지난 시간에 공부했었죠. 여기에 읍면동장이 들어오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읍면동장은 정정에 권한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에 지적공부에 등록된 사항 중 토지 표시의 사항을 정정하기 위해서 해당 토지 소유자는 지적소관청 또는 읍면동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OX. 틀린 이유 아시겠죠? 뭐 때문에 틀려서 읍면동장은 정정에 권한 없습니다. 오로지 지적소관청에 정정 신청하셔야 돼. 그 다음 마찬가지로 지적은 직권주의니까 소유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예외적으로 직권으로 정정하는 경우도 있더라. 직권정정. 다만 이 직권정정은 어떤 경우에 직권으로 정정을 하느냐. 붉은 분필로 적는 이유 중요합니다. 명백한 오류가 있거나, 즉 다시 얘기하면 기재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단순 기재가 뭐 오타가 났다 이 말이죠. 오기가 됐다는 거예요. 명백한 오류. 그다음 아주 그 오류 자체가 미미한 오류일 때는 그때는 소유자 신청을 기다리지 않고요. 우리 지적소관청에서 직권으로 정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단순한 기재 잘못됐을 때는. 제가 여러분들 뭐 이해를 돕고자 제 경험담을 말씀을 드리면 우리 공간정보법 지적법에만 사실 이런 내용이 있는 게 아니라요. 기타 뭐 우리 왜 지적 말고 가족관계 등록 왜 호적이라고 예전에 호적제도 지금 없어졌지만 이제 그걸 가족관계 등록으로 바뀌었죠. 호적이라는 제도가 있다가 2000년대 초반이었나요? 그때 헌법재판소에서 이 호적이라는 제도가 남녀 평등의 원칙에 위배가 된다라고 해서 위헌 결정을 받고요. 새로 이제 제도가 도입이 된 게 가족관계 등록이라는 제도거든요.
그래서 제 가족관계 등록부가 이제 그때 만들어졌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아이가 있었는데, 가족관계 등록부를 제가 열람을 해보니까, 제 이제 본이요, 경주거든요. 경주채입니다. 제 본이 경주인데, 우리 딸아이 가족관계 등록을 제가 열람을 해봤어요. 본이 뭐 다른 걸로 기재가 돼 있어요. 제 아이입니다. 우리 민법에 따르면요, 저희 민법 아마 781조일 거예요. 자녀의 성과 본은요, 부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아버지 부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혼인 전에 서로 협의를 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저는 전혀 협의한 바 없고, 당연히 제 우리 애 성이 최고요. 그럼 본도 당연히 아버지 본 따라야 돼. 근데 다르게 기재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족관계 그 소관청에다가 전화를 걸었어요. 전화를 걸어서 이건 명백한 오류, 기재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명백한 오류니까 제가 정정 신청하지 않겠습니다. 가족관계 등록사항 정정 신청하지 않을 테니까 직권으로 정정을 해 주세요라고 했어요. 상당히 공무원이 당황을 하더라고요. 알아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서 몇 시간 있다가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선생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재 오류니까 저희가 직권으로 정정하겠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네, 충분히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명백한 오류, 기재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아주 그러고 이제 미미한 오류가 있을 때는 그때는 소유자 신청을 기다리지 않고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더라. 자, 그 다음에요. 자, 면접과 경계. 면접과 경계는 항상 세트예요. 면접과 경계. 네. 자, 여러분. 역시 앞에서 우리 개관하면서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세요. 토지 표시 중에서요. 가령 소재, 지번, 지목이 잘못 등록이 돼 있어. 소재와 지번, 지목이 잘못 등록이 돼 있어. 굳이 측량할 필요 있을까요? 없어요. 정정하기 위해서 굳이 측량할 필요 없다 이 말이지. 근데 문제는 면접과 경계가 잘못 등록이 돼 있어. 뭐 하셔야 돼요? 정정하기 위해서 뭐 하셔야 될까요? 측량. 그래서 우리 면접 경계 정정하실 때는 측량을 해서 그 지적 측량 성과도 첨부하셔야 됩니다. 당연하다 그죠? 소재, 지번, 지목 정정하실 때는 측량 성과도 첨부할 필요 없는데 면접과 경계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봅니다. 정정하실 때는 측량 성과도 첨부하셔야 된다. 그 다음 또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 면접 경계 정정을 하게 돼. 가령 소재, 지번, 지목을 정정을 해요. 그러면 인접 토지 소유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 내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잘못돼서 정정하는데 무슨 인접 토지 소유자에게 피해가 발생해요. 그런데 문제는 면접과 경계를 정정합니다. 인접 토지 소유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면접 경계 정정하실 때는 우리 인접 토지 소유자 항상 법은 공평이에요. 승낙서 첨부하여야 한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소유자 정정입니다. 이제 소유자 정정. 소유자 정정은 이미 등기되어 있는 토지의 소유자 정정과 미등기 토지의 소유자 정정으로 구분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신규 등록은 되어 있는데 아직 등기부가 지금 보존 등기를 안 하는 바람에 아직 등기부가 개설 안 되어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자, 그럼 기등기. 이 기등기예요. 이미 등기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미 등기되어 있는 토지의 소유자 정정은 뭐에 따라서 정정을 하셔야 될까요? 여러분 등기가 되어 있으면 항상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뭐가 우선한다? 등기가 우선 확고한 대법원 판례라고요. 따라서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소유자 정정은 뭐에 따라서 정정을 하셔야 돼? 등기. 한마디로 표현하면 등기죠. 등기에 따라서 정정을 하셔야 돼. 등기가 이미 되어 있다라면. 자, 문제는요. 미등기예요.
아직 등기부가 개설되어 있지 않아. 즉 신규 등록만 돼 있고 아직 등기부는 개설되어 있지 않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가령 제가 신규 등록을 신청해서 소유자 최성호라고 기재해야 되는데 그 대장에 보니까 소유자 최정호라고 돼 있네. 정정하셔야 돼요. 등기만 있으면 등기에 따라서 정정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등기가 없어. 미등기더라. 그럼 이때는 뭐에 따라서 정정을 하셔야 될까요? 가족관계 기록 사항에 관한 증명서. 왜 여러분 가족관계 증명서라고 들어보셨나요? 옛날에 호적이라는 제도 이제 없어졌어요. 아시겠죠? 뭐 주관식 시험은 아니니까 보고서 기억나시면 돼요. 등기가 돼 있으면 당연히 소유자가 하는 상황 항상 등기가 우선하니까 등기가 되어 있으면 등기에 따라서 정정하시면 되는데 등기가 안 돼 있어. 그럼 미등기, 그럼 소유자 정정하려면 뭐에 따라서 정정을 하셔야 돼요? 가족관계 기록 사항에 관한 증명서에 따라서 정정하셔야 된다. 자, 표정이 안 좋은 관계로 여기까지만 하시고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